어딜 기어 들어와. 좁으니까 쇼파가 서자. 폐경이라며. 관리 좀 잘해. 할머니 같잖아. 발로 밀려난 김은주가 침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엉덩이부터 부딪히며 순간적인 충격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죠. 조심 좀 하지. 이재우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쓰며 돌아 누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김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이 시린 마룻바닥에 닿아 있었고 무릎에서는 둔한 통증이 울려왔죠.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표정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김은주는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을 차렸고 설거지를 마친 뒤 샤워를 했죠.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나왔을 때 이재우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먼저 들어갈게. 김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침실로 향했죠. 침대에 누워 책을 펼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침실 문이 열리며 이재훈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죠. 김은주는 책을 덮고 침대 한쪽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남편이 누울 자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재훈이 침대에 올라왔습니다. 이불을 확 잡아당겼죠. 김은주 쪽 이불이 거의 벗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참았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 낮고 차가운 목소리. 좁아. 김은주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남편의 발이 그녀의 허리를 밀어냈습니다. 강하게, 거침없이, 쿵. 김은주는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먼저 부딪혔고 손목이 바닥을 짚으며 삐끗했죠. 소파 가서 자. 이재훈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치우듯 아내를 내쫓은 겁니다. 폐경 왔다며? 네가 나이든 여자처럼 하고 다니니까 그렇지. 추가로 날아온 말. 김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죠.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라버렸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빨간 버튼. 녹음 시작.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은주는 핸드폰을 소파 옆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죠. 이건 처음도 아니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항상 이랬어. 침대에서 밀려난 건 이번이 3번째였습니다. 폭언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죠. 네 돈이 뭐가 대수야. 시집와서 먹여 살려주는 것만도 감사해라. 엄마 말씀 잘 들어. 가족인데 뭐. 모두 이재훈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김은주는 참았습니다. 이해하려 했습니다. 남편도 스트레스가 많겠지. 시어머니를 섬기는 게 며느리의 도리겠지. 하지만 오늘 밤 침대에서 발로 밀려 떨어진 이 순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김은주의 눈빛이 변했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덤비지는 않을 거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새벽 2시, 침실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은주는 소파에서 일어나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죠. 오른쪽 손목에 붉게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엉덩이도 욱신거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목, 허벅지,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됐죠. 다음 날 아침, 김은주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이재우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봤습니다. 밥, 한마디만 던졌죠. 김은주는 조용히 상을 차렸습니다. 국, 반찬, 밥. 이재우는 먹으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국이 싱겁네. 김은주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그녀의 손은 가방 속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녹음 앱은 여전히 켜져 있었으니까요. 모든 말, 모든 순간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재우는 아침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김은주도 회사로 향했죠.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확실하게.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아침은 분주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고요한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끝을 본다. 그렇게 김은주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죠.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게임이 어떤 결말로 치달을지. 월요일 아침, 김은주는 회사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업무용 화면이 떴지만 그녀의 손은 다른 창을 열었죠. 인터넷 뱅킹, 로그인, 통장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급여가 들어온 계좌였습니다. 280만 원. 하지만 현재 잔액은 30만 원. 또 빠져나갔네. 김은주는 거래 내역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생활비로 나간 돈. 그건 당연했죠. 하지만 그 외에 이상한 이체 내역이 보였습니다. 50만 원. 수취인 불명. 70만 원. 수취인 불명. 60만 원. 수취인 불명.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었습니다. 김은주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날짜별로 정리하며 저장했죠. 그리고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름 증거 정리, 날짜, 금액, 수취인, 비고. 차근차근 입력해 나갔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데이터만 있었죠. 점심시간. 김은주는 동료들과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혼자 카페로 향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재생했죠. 봐. 줘봐. 소파 가서 자. 폐경 왔다며? 네가 나이든 여자처럼 하고 다니니까 그렇지.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김은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일명을 수정했죠. 녹음일 금요일 밤 침대 폭행 폭언. mp3. 그리고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증거였으니까요.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김은주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치밀하게. 저녁. 김은주는 퇴근 후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한 카페로 들어갔죠.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 박선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박선우는 변호사였습니다. 가족법 전문이었죠. 언니, 오랜만이야.
박선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은주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응. 그런데 갑자기 만나자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어. 김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죠. 선우야, 상담 좀 하고 싶어서. 상담? 무슨? 이혼 관련해서. 박선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훈 씨랑? 김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선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김은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어 보여줬죠. 손목에 멍, 허벅지에 멍. 박선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거 언제? 지난 금요일. 어떻게 된 거야? 김은주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침대에서 발로 밀려 떨어진 일. 폭언. 반복된 무시. 모든 걸 차분하게 이야기했죠. 박선우는 듣는 내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주야,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알아. 신고해야 해. 아직은 아니야. 김은주의 대답에 박선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증거도 있잖아. 증거가 더 필요해. 더? 응. 한 번만으론 부족해. 패턴을 보여줘야 해. 박선우는 김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의 순한 친구가 아니었죠. 은주야, 너. 나 각오했어. 이번엔 제대로 끝낼 거야. 김은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선우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근데 명심해. 뭐? 감정 말고 팩트. 증거가 진짜 힘이야. 김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박선우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물었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다 정리해 줄래? 날짜, 시간, 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김은주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이미 정리된 내용들이 빼곡했죠. 기록 1 금요일 밤 11시 40분. 침대 폭행. 기록 2 토요일 아침 7시. 아침 식사 중 폭언. 국이 싱겁네. 기록 3 지난달 통장 이체 내역. 50만 원 출처 불명. 박선우는 메모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은주야, 너 이미 다 정리해뒀네? 응. 이제부터 더 철저하게 할 거야. 좋아. 그럼 몇 가지 조언해줄게. 박선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첫째, 녹음은 계속해. 특히 폭언이나 협박이 있을 때. 알았어. 둘째, 통장 내역 매달 스크린샷 떠. 돈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 벌써 하고 있어. 셋째, 병원 가. 멍이나 상처 있으면 진단서 받아둬. 김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선우가 김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참지 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김은주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선우야. 그날 밤, 김은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재우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죠. 왔어? 응. 밥은? 먹었어. 짧은 대화. 김은주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작은 노트를 꺼냈죠.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빼곡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사건, 증거 항목. 김은주는 오늘 날짜 아래 새로운 줄을 적었습니다. 월요일. 박선우 변호사 상담 완료. 증거 수집 방향 확정. 병원 방문 예정.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죠.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은주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천천히 가자. 하나씩 확실하게. 절대 서두르지 말고. 그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획들이 정리되고 있었죠. 다음 주에 할 일, 다음 달에 할 일, 그리고 마지막에 할 일. 모든 게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김은주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내가 이긴다. 조용한 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그렇게 김은주의 증거 수집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수요일 저녁, 김은주는 회사에서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목적지는 은행이었죠.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거래 내역서 출력해 주세요. 본인 확인증 있으신가요? 김은주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후 프린터에서 종이들이 쏟아져 나왔죠. 6달치 거래 내역. 김은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형광펜을 꺼냈죠. 하나씩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생활비, 초록색 공과금, 빨간색 출처 불명 이체. 빨간 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50만 원, 70만 원, 60만 원, 80만 원. 매달 빠져나간 돈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패턴이 보였습니다. 수취인 계좌번호가 같았습니다. 모두 같은 곳으로 간 거였죠. 김은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켰습니다. 그 계좌번호를 조회했죠. 예금주 이름이 떴습니다. 이민정, 신우이였습니다. 김은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신우이한테 돈이 간 거였어? 그녀는 다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총 380만 원. 모두 이민정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하지만 김은주는 한 번도 직접 보낸 적이 없었죠. 그럼 누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 이복순. 통장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김은주는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결혼 초기 이복순이 말했었죠. 며느리야, 가정의 돈은 한 통장으로 움직여야지. 내가 관리해 줄게. 걱정 마. 내 수입도 결국 집안 돈이야. 우리가 잘 굴려야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착취였습니다. 체계적인 착취였죠. 김은주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었죠. 증거사 6개월간 총 380만 원 무단 이체. 수취인 이민정. 추정 지시자 이복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은주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죠.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전부 다 계획적이었어. 처음부터 내 돈을 노렸던 거야.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복순이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왔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은주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이복순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오늘 장 봐왔어? 아니요, 회사 일 때문에 늦었어요. 즉, 며느리가 살림을 좀 챙겨야지. 김은주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로 채소를 썰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이복순이 전화를 하고 있었죠. 민정아, 나야. 신우이 이민정이었습니다. 김은주는 칼질을 멈췄습니다. 조용히 들었죠. 응, 이번 달 것도 넣어놨어. 얼마? 70만 원. 걱정 마.
며느리 월급에서 빼는 거니까. 가족이면 다 내 거지 뭐. 이복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김은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 실행. 빨간 버튼. 녹음 시작. 이복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래, 사업 자금 모으는 거지? 좋아. 내가 계속 보내줄게. 며느리 돈? 어차피 집안 돈이야. 신경 쓰지 마. 김은주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을 담았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자백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김은주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채소를 썰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죠. 이복순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뭐해?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재훈이 좋아하는 반찬 해. 네. 이복순은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김은주는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죠. 가족이면 다 내 거라고. 내가 번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 하나도 안 미안해하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이재훈과 이복순, 그리고 김은주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복순이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다음 달 생활비 좀 더 넣어줘. 네. 집 수리할 때가 있어서 100만 원만 더. 김은주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제 월급이 많지 않아서. 아이고, 짜증나게. 가족인데 그런 소리 해? 이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말씀 들어. 집안일인데 뭐. 김은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이복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김은주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죠. 가족인데 그런 소리 해? 집안일인데 뭐. 모두 기록됐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김은주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시어머니가 주도하고 시누이가 받고 남편은 방조하고 전부 공모자들이야. 물을 틀어 그릇을 씻었습니다. 거품이 일었다가 사라졌죠. 마치 그녀의 참을성처럼. 이제 곧 한계에 다다를 거였습니다. 그날 밤 김은주는 침실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죠. 이복순과 이민정 통화 녹음. 가족이면 다 내 거 자백. 무단 이체 인정. 저녁 식사 중 추가 금액 요구 및 강압. 가족인데 그런 소리 해? 녹음 완료. 김은주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드러날 거였습니다. 모든 진실도 마찬가지였죠. 조금만 더 참자. 그러면 끝이 보여. 김은주는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깊은 곳에 숨겼죠.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동지를 만날 시간.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을 만날 시간. 김은주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무도 막을 수 없게. 토요일 오후, 김은주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테이블 위에는 아메리카노 한 잔. 그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중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였죠.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 김은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김은주 씨 맞으시죠? 네. 남혜진 씨시죠?
네. 남혜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죠. 김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남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 있었죠. 김은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공통 지인이 있더라고요. 박선우 변호사님. 아, 김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선우가 중간에서 연결해 준 거였죠. 남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우 씨한테 들었어요. 지금 힘든 상황이시라고. 네. 저도 그 집에서 똑같이 당했습니다. 김은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남혜진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저는 이재훈 씨와 5년 살았어요.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복순 씨는 제 월급을 관리한다며 통장을 가져갔죠. 김은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매달 돈이 빠져나갔어요. 신우이한테요. 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리고 남편은 폭언이 일상이었어요. 남혜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가라앉았죠. 침대에서 밀어낸 적도 있어요. 김은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남혜진이 김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같은 고통, 같은 상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혜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게 뭔데요? 제가 이혼할 때 모았던 증거들이에요. 김은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죠. 통장 내역, 녹음 파일 목록,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김은주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모으고 있는 것들과 똑같았죠. 이걸 왜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남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증거가 부족해서 고생했어요. 녹음을 늦게 시작했고 통장 내역도 일부만 확보했죠. 그래서 위자료도 얼마 못 받았어요. 하지만 은주 씨는 다를 것 같아요. 김은주가 물었습니다. 왜요? 선우 씨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이미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남혜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죠. 부럽기도 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김은주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천만에요. 그리고 하나 더 조언하자면 남혜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죠. 그 집 사람들은 절대 반성 안 해요.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우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김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각오했어요. 좋아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남혜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은주는 받아서 지갑에 넣었죠. 그런데 혜진 씨. 네.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남혜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자유로워요. 처음엔 힘들었죠. 혼자가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고 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녀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김은주도 따라 웃었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반드시요.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법정 전략, 변호사 선임 방법, 증거 보관 노하우, 모든 걸 나눴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창으로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남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힘내세요, 은주 씨. 혼자가 아니에요. 남혜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은주는 그 손을 잡았죠. 따뜻했습니다. 남혜진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김은주는 창밖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죠. 김은주는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담긴 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존 기록이었죠. 그리고 이제 김은주의 무기가 될 거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김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는 이미 이겨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은주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노트를 꺼냈죠.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전처 남혜진과 면담, 동일 패턴 피해 확인, 가족 전체 공모 재확인, 전처 제공 자료, 과거 사례 참고 가능,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결정적 미끼 투척, 반응 유도 후 결정적 증거 확보. 김은주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게임의 클라이막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최후의 카드, 가짜 보험금 이야기. 그걸로 그들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게 만들 거였죠. 김은주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각오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바지야. 조금만 더. 그러면 끝이 보여. 조용한 밤. 하지만 머지않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거였습니다. 김은주가 준비한 완벽한 반격. 그 시작은 이제 코앞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이복순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죠. 이재훈과 김은주, 그리고 신우이 이민정까지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은주의 마음속은 달랐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미끼를 던질 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복순이 반찬을 권했습니다. 민정아,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거.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민정은 웃으며 받았죠. 김은주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죠.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차 점검 받아야 돼요. 그래. 돈 얼마나 들어? 50만 원 정도요. 알았어. 며느리 카드 쓰면 되지. 김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나도 부탁 하나 해도 돼? 뭔데? 사업 자금 좀 더 필요해서 100만 원만. 김은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죠.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김은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이복순이 물었습니다. 김은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듯 말했죠. 아버지 보험금이 곧 들어와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은주에게 집중됐죠. 보험금? 이재훈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입하신 보험이 있었어요. 얼마나 되는데? 이민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김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억 정도요. 3억? 그 숫자가 식탁 위에 던져졌습니다. 폭탄처럼요. 이복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재훈은 숟가락을 놓았죠. 이민정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김은주는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계획대로였죠. 이복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호, 그래. 그건 좋은 소식이네. 언제 들어오는데? 다음 달쯤이요. 그럼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김은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이민정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거 그냥 놔두면 아까워. 굴려야지. 내가 사업 아이템이 있거든. 투자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김은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업이요? 응. 온라인 쇼핑몰인데 요즘 대세잖아. 나한테 맡기면 1년 안에 2배로 불려줄게. 이복순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민정이 말이 맞아. 돈은 굴려야 돼. 가족끼리 하는 건데 믿고 맡겨. 이재훈도 한마디 했습니다. 응, 엄마 말씀 들어. 그냥 두는 것보다 낫잖아. 세 사람이 한 목소리로 압박했습니다. 김은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였죠. 그래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요. 이민정이 손을 뻗어 김은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가족이잖아. 내가 잘해줄게. 위임장만 써주면 돼. 간단해. 위임장.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김은주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죠. 위임장요? 응. 그냥 형식적인 거야. 투자 진행하려면 필요해. 김은주는 망설이는 척 했습니다. 그래도 좀 생각해 볼게요. 이복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뭘 생각해? 가족끼리는 믿고 하는 거야. 위임장 정도야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시집 식구를 못 믿으면 어떡해. 압박이 강해졌습니다. 김은주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녹음은 이미 시작됐죠. 모든 말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야, 엄마 말씀대로 해. 우리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김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이민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무슨. 지금 결정해. 기회는 빨리 잡아야 돼. 언니도 이득이잖아. 이복순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야. 가족이면 돈도 다 내 거야. 내 돈이든 우리 돈이든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겨. 김은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바로 이거였습니다. 결정적인 자백. 녹음됐습니다. 완벽하게. 김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죠. 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복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민정은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이재훈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들에게 치명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식사가 끝났습니다. 김은주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틀고 그릇을 씻으면서 작게 웃었죠. 걸렸어. 완벽하게 걸렸어. 거실에서 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억이면 엄청난데? 우리가 잘 굴리면 대박이야. 며느리 월급이랑 합치면 더 크게 할 수 있겠어.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김은주의 핸드폰은 여전히 작동 중이었죠. 그날 밤, 김은주는 방에서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재생했죠. 가족이면 돈도 다 내 거야. 내 돈이든 우리 돈이든 똑같은 거라고. 위임장만 써주면 돼. 우리가 잘 굴리면 대박이야. 모든 말이 선명했습니다. 증거로서 완벽했죠. 김은주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폭행, 폭언, 금전 착취, 공모, 강요. 모든 증거가 갖춰졌죠. 김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폭발시킬 시간.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시간. 김은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죠. 이제 곧이야. 모든 게 끝나. 내가 이긴다. 조용한 밤. 하지만 폭풍 전야였습니다. 김은주가 준비한 완벽한 반격이 곧 시작될 거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복순이 가족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보험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자는 거였죠. 친척들까지 불렀습니다. 이재훈의 삼촌, 고모, 총 8명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김은주는 평소처럼 조용히 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에는 태블릿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핸드폰 녹음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이복순이 말했습니다. 오늘 모인 건 좋은 소식이 있어서야. 며느리한테 보험금이 들어온대.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얼마나요? 이민정이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3억이요. 와, 대박이네. 김은주는 소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죠. 이복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민정이 사업에 투자하려고. 가족끼리 돕는 거잖아.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가족이 남이에요? 이재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위임장 받으려고요. 위임장. 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민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언니, 여기 서명만 하면 돼. 김은주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가방을 열었죠.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재훈이 물었습니다. 김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켰죠. 그리고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봐. 좁아. 소파 가서 자. 이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된 목소리. 이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죠. 폐경 왔다며? 네가 나이든 여자처럼 하고 다니니까 그렇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은주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야, 가정의 돈은 한 통장으로 움직여야지. 내 수입도 결국 집안 돈이야. 이복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뭐야? 당장 꺼. 하지만 김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일. 가족이면 돈도 다 내 거야. 내 돈이든 우리 돈이든 똑같은 거라고. 결정적인 자백. 친척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삼촌이 물었습니다. 김은주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죠. 보험금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뭐? 이민정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한 거야? 김은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본색을 확인하려고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쏟아냈죠. 통장 내역, 이체 기록, 멍사진, 진단서, 녹음 파일 목록, 모든 증거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제 통장에서 38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이민정 씨 계좌로요. 제 허락 없이. 이민정이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증거 다 있습니다. 김은주가 은행 명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재훈 씨. 김은주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침대에서 밀어 떨어뜨렸죠. 폭행입니다. 이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가 김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죠.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은주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죠. 김은주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고한 김은주입니다. 가정폭력과 금전 착취건으로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증거 있으십니까? 김은주는 태블릿과 서류를 건넸습니다. 모두 여기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녹음을 들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재훈 씨, 경찰관이 이재훈을 불렀습니다.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뭐? 이재훈이 소리쳤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그가 김은주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막았죠.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복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복순 씨, 이민정 씨도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무단 이체건으로요. 이민정이 김은주를 노려봤습니다. 언니,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김은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가족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저를 ATM으로 봤죠. 가족이 아니라 공모자였어요. 이재훈이 수갑찬 채로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경찰관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재훈, 이복순, 이민정. 3사람이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거실에 남은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김은주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삼촌이 물었습니다. 은주야, 어디 가니? 김은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법으로 끝낼 겁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바깥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김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당당하게.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법정에서. 그리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자신이 이길 거라는 걸. 모든 증거가 완벽했으니까요. 김은주의 반격. 완벽하고 냉정한 반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죠. 몇 달 후 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은주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죠.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죠. 피고석에는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훈, 이복순, 이민정. 3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죠.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증인 김은주 씨, 피해 사실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이재훈 씨와 결혼 후 3년간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신체적 폭력, 언어 폭력, 그리고 경제적 착취 모두 기록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남편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침대에서 발로 밀어 떨어뜨린 적이 3번. 폭언은 수십 차례. 그리고 제가 번 돈은 시어머니가 관리한다며 통장을 가져갔죠.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김은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380만 원이 무단으로 이체됐습니다. 신우이 이민정 씨의 계좌로요. 제 동의 없이.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각. 증인 계속하세요. 김은주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은행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이복순 씨의 육성 녹음도 있습니다. 검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가족이면 돈도 다 내 거야. 내 돈이든 우리 돈이든 똑같은 거라고.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복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김은주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남편 이재훈 씨의 폭행 녹음입니다. 봐. 줘봐. 쇼파 가서 자. 폐경 왔다며? 네가 나이든 여자처럼 하고 다니니까 그렇지. 이재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셨습니까? 김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내용, 녹음, 사진, 통장 내역. 모두 빠짐없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두 번으론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패턴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지속적인 범죄라는 걸.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변호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증인은 남편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가짜 보험금 이야기로요. 김은주는 변호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본성을 확인한 것뿐이죠.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위임장을 요구했습니다.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요. 그게 함정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본래 모습입니까? 변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께서 이 재판을 통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김은주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정의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참지 말고 기록하고 싸우라고. 증거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박수는 계속됐죠. 김은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끝났습니다. 피고 측 변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공허했죠. 가족 간의 오해였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폭력의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변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지막 변론. 이재훈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죠. 이복순도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사랑했어요. 정말로. 김은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정은 울먹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용서해줘. 하지만 김은주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다시 가득 찼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복순, 금전 착취 및 강요 혐의,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이복순이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이재훈, 가정폭력 및 폭행 혐의, 징역 6년을 선고한다. 이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고인 이민정, 공모 및 금전 편취 혐의,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이민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혔고 이 법정은 그 용기에 답합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툭! 재판이 끝났습니다. 김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죠.
김은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박선우가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고생했어. 고마워, 선우야. 남혜진도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로. 김은주는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김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김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자유를 향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1년 후 작은 카페 간판에는 노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평온한 곳. 그게 김은주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카페 내부는 아늑했습니다. 햇빛이 큰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나무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들. 벽에는 작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은주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두 가는 소리, 에스프레소 추출되는 소리, 우유 스티밍하는 소리. 모든 게 평화로웠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은주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님은 자리에 앉았고 김은주는 메뉴판을 건넸죠.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은주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돈을 가져가지 않았죠. 아무도 그녀에게 폭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진짜 자유였죠. 오후 3시쯤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은주는 카운터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물이 조용히 흘렀죠.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남혜진이었죠. 혜진 씨. 김은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다. 남혜진이 카페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고마워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은주는 직접 만든 라떼 2잔을 가져왔죠. 어때요? 카페 운영. 남혜진이 물었습니다. 김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정말로. 바쁘긴 하지만 행복해요.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요. 남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 좋아요.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쪽은 어떠세요? 저도 잘 지내요. 새로운 회사에 적응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간의 일들, 재판 이후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남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역 중이에요. 당연히. 연락은요? 없어요. 차단했죠. 잘했어요. 남혜진이 말했습니다. 용서는 선택이에요. 의무가 아니고. 김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알아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제가 평화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하죠. 남혜진은 김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이에요. 김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서로 힘이 됐죠.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카페에 울렸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남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갈게요. 또 오세요. 당연하죠. 단골할게요. 남혜진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손을 흔들며 사라졌죠. 김은주는 창가에 서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이 작은 공간, 그녀가 만든 세계,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곳,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김은주는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노트를 꺼냈죠. 매출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일기였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혜진 씨가 다녀갔다. 우리는 이제 진짜 자유롭다. 그날의 모욕은 내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다. 김은주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강물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김은주도 그랬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록했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김은주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카페를 나섰죠.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김은주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이제는 두렵지 않은 길이었죠. 그녀의 집, 그녀만의 공간,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곳.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살아남았어. 이겨냈어. 그리고 이제 행복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별빛 아래서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고 강했고 살아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죠. 김은주. 침대에서 밀려났던 여자. 모욕당했던 여자.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여자. 기록하고 싸운 여자. 그리고 결국 이긴 여자. 이제 그녀는 카페 주인이었습니다. 자신만의 하안을 만든 사람이었죠. 강처럼 조용하지만 강처럼 멈추지 않는 사람. 그게 김은주였습니다. 그날 밤 김은주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따뜻한 조명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여기서 밀어내지 않았죠. 김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감사.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김은주는 침대로 갔습니다.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죠. 그녀의 침대였습니다.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김은주는 잠들었습니다. 평화롭게, 악몽 없이,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라는 걸. 왜냐하면 이제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것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